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부위원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관을 몇 번 만났어요? 해수부 차관을? 차관이라고 하시면 최근 지금 이제 바뀐 차관도 있고 지금 장관님 대신 차관님도 계셔가지고요. 몇 차례 만났는데 그게 많은 수는 아니라고 기억합니다. 윤 차관. 윤 차관이면 지금 예. 일단은 여기서도 만나거든요. 여기서도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만난 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 별도로 두 분이라든지 해서 한두 차례로 기억납니다. 예? 한두 차례 기억납니다. 그 해양정책실장은 몇 번 만났어요? 연 실장. 제가 이게 몇 차례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여러 차례 만난 건 맞습니다. 아니,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질문 몇 차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뭐 만난 적은 있죠? 만난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실장이라든지, 기획행정 담당관, 운영지원 담당관,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파견한 그런 사무처 직원들 몇 번 만났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죠? 제가 제 밑에 직원이거든요. 자주 만나는 거죠?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제가 회의하고 지시하고 하는데요. 지금 그 해수부가 작성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문건을 보면은 그 문건은 그 장관 후보자 내정이 10월 19일 날 있었고 또 인사청문은 11월 9일 날 인사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건 작성은 대개 10월 말 11월 초에 작성된 것으로 이게 추정이 됩니다. 그 문건이. 그런데 그 문건에 보면은 두 차례 이미 만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부위원장과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 면담 또는 해양정책실장과 여당 추천위원 간에 여당 추천위원은 당연히 부위원장이 포함되시는 거죠. 두 차례 만나서 협조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건에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도 봤습니다. 그 만난 건 사실이죠. 제가 한 차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바로 23일이었고 10월 23일 제가 예산 소위하러 여기 나온 날 만났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하고 활동 기간 그 외에 지금 수정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요. 협조를 요청하셔갖고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셔가지고 대통령 7시간 행정조사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든 회피를 해야 된다. 상정돼서 의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 내정자, 차관과 함께. 아닙니다. 일단은 20일 날 이게 대통령 7시간 행정에 관한 것들이 지금 이것이 청와대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내용으로 변질이 돼가지고요. 지금 여당 측 의원님들은 지금 사기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망당했다고. 잠깐.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6일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하라고요. 만나기 전에 제가 지금 저한테 물은 거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거 논의를 했냐고. 근데 답변은 태도가 뭐예요, 그게? 만났냐 안 만났냐? 만나서 대통령 논의 안 했습니다. 그리고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를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11월 19일 날 기자회견했죠. 국회 여당 추천위원들하고 11월 9일 날 대국민 호소문 기자회견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과 함께 했습니까? 여당 추천위원. 그때 저까지 5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지시해서 했습니까? 기자회견을. 누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서 뛰쳐나와서 그 이후에 이분들하고 얘기해서 지금 참여해서 한 거고, 지금 다시 기억을 해보니까 5명이 아니고 4명이 했고, 거기에 이름이 한 분은 참석 안 한 분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자회견을 할 때, 해수부 장관, 그 당시는 이제 내정자죠. 그 다음에 이제 차관, 또는 적어도 해양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는 지금 기자회견을 해서 좀 입장 표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아니, 기자회견에. 이게 그런 그때, 전달받은 거 아니에요? 내정자가 11월 아니고, 19일 날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알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여당 추천위원들이 상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지금 계속해서 한 10월 20일 정도부터 끊임없이 대통령 행적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소위원회에서 나올 때에 청와대의 지금 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통과되고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걸 만약에 통과시키면 전원위원회에서 그냥 과반수로 넘어가니까 우리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성정될 게 확정될 순간에 지금 부위원장은 본인이 대국민 호소문 등에서 무슨 야당 추천, 소위 유족 추천 그 위원들을 맹비난을 했어요. 맹비난을 했죠.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지금 부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 예, 그건 아는데 어떤 내용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죠, 네, 부위원장이. 제 법조인 맞습니다. 그런 법조인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그 양식이 의심될 정도로 아주 그 맹비난을 했어요. 아니요, 대국민 지금 호소문을 대구 보면은. 그때 문건이 두 개입니다.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문이 있고요. 하나는 제가 만든 대국민 호소문이거든요. 그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성한 하여튼 뭐 거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 내용 보면은 위원장의 사조직화를 했다. 일부 소속 별정직 공무원들이 이념적 정치적 세력과 연계된 활동으로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정치기관화되었다. 그거 제가 쓴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 오히려 내가 볼 때는 그 부위원장이 해수부 장관이나 해수부 차관한테 적어도 해양정책실장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꼭두각시 노릇을 허수아비 노릇을 넣은 건데, 그래 놓고 나서 거꾸로 그 야당이나 유족 추천 위원들을 갖다가 정치 세력화되었다, 정치 편향화되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닙니까? 그것이? 일단은 제가 허수아비인지 꼭두각시인지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거는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지금 제가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조대한 부위원장이 제기했던 문제가 어느 정도 시정이 됐으려는 기대하에서 들어갔으나,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데 위원장님은 저만 지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지시 안 하고 별정직 공무원들을 직접 지시하거든요. 그게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거라고 저는 그 부분도 생각합니다. 좀 이따 지적을 할 그거를 건데. 사조직화라고 제가 표현한 그 겁니다. 부분도 좀 이따 지적을 할 건데, 우선 이것부터 확인을 할게요. 11월 11일 날 그 특조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그 BH 관련 사건의 신중한 처리를 명목으로 11월 16일자 전원위 상정을 연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제? 11월 11일 날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예, 그리고 그 전에도 했습니다. 아니, 10월 26일에도 제가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장했죠, 그걸. 했습니다. 예. 또 11월 18일 날 상임위 회의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다가 이게 좀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무단 이탈을 해버렸어요. 11월 18일 날. 그렇습니다. 회의장 박차고 나갔죠. 예. 그 다음에 그 기자회견에서는 앞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한 대로 그 비공개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실을 외부에다가 왜곡해서 마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처럼 공표를 해버렸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하고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특별법 제9조 1항을 보면 말이죠. 위원은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또 43조 제1항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 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서 그 직무를 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지금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이. 예, 알고 있습니다. 언행이. 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 부위원장이. 지금 부위원장이 잘 지금까지 모르겠는데요. 해온 언행과 예. 활동이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지금 일단은 지금 저한테 지시 간섭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특조위의 업무 성격상 그 다른 쪽에 외부의 도움이나 협조를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또 그런 도움 협조가 아예 협조 의무로 규정이 돼 있고요. 또 그래서 하나 저는 도움 협조를 했던 거고요. 지금 제가 형사처벌 얘기 지금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하는 부분을 제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 정도 하고 다시 하나 확인할게요. 그 부위원장께서 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은 모두 문책하겠다라는 취지로 사무처장 지시사항을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보냈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한테는 보고를 안 했죠? 위원장한테 보냈습니다. 위원장한테 안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냈습니다. 어디 위원장이 받았습니까? 직접 받지 못하고 메일에 올린 거를 봤습니다. 네. 봤어요? 제가 보고를 받진 않았고 메일에 그런 내용을 올린 거를 봤습니다. 저희 그 내부 메일을 통해서. 저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고라는 건 이제 정식 서면을 갖춰서 하거나 또는 대면 보고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대면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 또 그 메일을 저한테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직원들 그 메일에 그냥 올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서 그 지휘감독권을 이제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사무처 직원들한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데 위원장이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자기 멋대로 그 지도감독을 통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서. 그런 게 위원장의 지휘도 받지 않고 그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처 직원들한테. 이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또 위원장의 어떤 법률상의 지휘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에 위배된 내용이란 말이죠. 특별법에 위배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위배해서 이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하고 방해하는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특조위 내에서도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으로서 왜 위원장의 지시를 안 받고 지휘를 안 받고 멋대로 행동합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월권이고 권한 남용이고 특조위 내부 활동을 방해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위원장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고도 뭔 할 말이 있어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남들한테 덤터기를 씌웁니까? 곱게 이거 뭐 특조위 활동 안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차라리 해체하자고 주장하지. 그런 법률에 위반된 해수부 장관의 지시나 받아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특조위원으로서 더군다나 상임위원으로서 대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사무처장으로서 부위원장으로서 해수부 장관, 해수부 차관, 해양정책실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신입니까? 지금 제가 쓴 대국민 호소문을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직원들이 씌울 걸 뒤집어 씌워야지. 직원들이 제 지휘를 안 받고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직접 직원들을 지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직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위원장한테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지시를 따르라 그러면 그거는 위법이죠. 그러나 저한테 지휘 감독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제 지시를 안 따르고 저한테 결제를 안 받고 그대로 위원장한테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위원장이 저한테 위원장께도 보고 드려라라고 하는 것 정도 또는 돈 들어가는 거, 사람 되는 거 거의 사단으로 치면요. 본부대장이에요, 본부대장. 그 상황에서 제 지시를 따르라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준수하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정도 하세요. 그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법이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현재 우리 말씀입니다. 부위원장이 우리 국회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틀렸던 맞았던. 그게 독립된 특조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이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성이 보장된 특조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당 의원들이
정부 해수부의 지시에 의해서 기자회견 오고 회의 보이콧 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 일이고 이게 참 개탄스러운 일이지만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독립된 위원회의 특조위원으로서 어떻게 조사 대상 기관 해수부의 지시를 받고 꼭두각시처럼 움직입니까? 그럼 제가 여기 나온 것 꼭각십니까? 여기 위원장! 나와서 그 답변 태도가 뭐야, 지금? 지금 그때 11월 19일 날 기자회견 아까 3명인지 4명이라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명이 그 공동으로 수행한 기자회견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뭘 검토를 해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4월과 5월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위원장님께서 광화문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그게 처벌되는 판례를 거라면 보면은 같이 받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종전에는 그걸 입법하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새로 판례를 확립해서 정부직의 경우에도 집단행동하면은 국가공무원법 위배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11월 19일 날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기자회견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에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위반으로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해서 다시는 세월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듯한 나라를 만들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특조위 아닙니까? 그런 특조위원으로서 법률 위반 행위나 그래가지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반듯한 나라가 되겠어요? 안전한? 왜 들어갔습니까? 그 위원회. 왜 부위원장 맡았어요? 특조위를 방해하려고 맡은 거예요? 지금까지 쭉 해온 언행을 보면은 특조위의 활동을,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 이외에 뭐 하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빨리 나오세요. 바로 사퇴하세요, 지금. 자격이 없어, 특조위원으로서. 법이나 위반하고 말이죠. 유성희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다음 법중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할 자격이 없어. 자,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훈 의원님.